정훈아 아웃 시켜줄까? 아웃 시켜줄게. 너 지금까지 거기 치고 있었어? 자, 킥 테스트. 자, 준이야. 윤겸. 동아. 동화자 정훈. 정훈. 태윤. 정훈 다 말고. 원빈. 밑에 거 저거. 정훈 맞아? 정훈. 채원. 잠깐만. 한빈. 수루. 현석. 또한 지은. 에밀. 수빈. 주한. 유진. 유진. 태인이 시험 안 봤지? 응. 현우. 너무 어이가 없는 질문이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 정훈아 아직 살만이 많이 아직 80까지. 자, 퀵 테스트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번은 뭐 쉽죠? 네. 자, 1번 C가 전기 용량인데 이게 1 마이크로 패럿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전율이 4배, 그 다음에 극판 사이의 거리가 5분의 1로 줄 때 새로운 C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였죠. 그죠? 그러면 C가 D분의 S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4배가 되면 새로운 C는 4 입실론, 그 다음에 D가 5분의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5분의 D 들어가서 해보면 얼마입니까? 20C가 되겠죠? 그죠? C가 얼만데? 1. 그래서 새로운 C는 20 마이크로 패럿. 이렇게 20배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요건 됐을 것 같고. 자, 2번 한번 보죠. 2번은 두 개의 축전기 A와 B가 있는데, 자, A는 지금 요게 병렬로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A는 2 마이크로 패럿이고, 그 다음에 B는 요게 얼마입니까? 7 마이크로 패럿. 그죠? 자, A는 80V, 그 다음에 B는 20V에서 충전을 시킵니다. 일단 충전을 시켜버렸어요. 80에서 충전시키고 20에서 충전시키고. 그죠? 자, 충전시키면 얘네들 전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 전화량 160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40. 그죠? 그러면 합이 300이 되겠네요. 이걸 병렬로 연결시켰다. 병렬로 연결시켰다. 이때 전이 전체 전이가 얼마가 되겠느냐, 등전이.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 하나짜리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Q 값이 160이기 때문에 300이죠, 300. 300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Q는 이게 A죠. A 플러스 QB로 본다라고 하면 자, 요건 2 마이크로패럿하고 7 마이크로패럿 거기에 전체 전이가 얼마인지 모르죠, 이게. 그죠? 그 다음 요게 2 곱하기 80 여기에서 7 곱하기 20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300이 되는 거죠. 이게 300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마이크로패럿 있으니까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V는 9분의 300이니까 3분의 100V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요. 자, 3번은 축전기 AB가 있는데 A에는 유전율이 3인 기름을 넣고요. 그 다음에 B에는 유전율이 2인 파라핀을 넣었다. 자, 그런 다음에 AB의 전기 용량하고 판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B의 두 판 사이의 거리는 A 두 판 사이 거리의 몇 배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C는 입실론 B분의 S 이렇게 되는데 뭐가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얘랑 얘는 안 변한다라고 했죠. A와 B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D를 갖다가 풀어보면 D는 C분의 입실론 S인데 요게 일정하단 말이지. 그럼 결국 D는 무엇에 비례하는 거예요? 유전율에 비례하네.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것이 DA에 대해서 B가 몇 배냐? 이거 물어본 거죠. 그죠? 이거 물어봤으니까. 자, 입실론 A하고 B는 요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자. A가 3, 그 다음에 B가 2네요. 그래서 A가 3, B가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3분의 2배.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1번이 이제 플러스 극판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전하량은 Q는 뭐예요? Q는 CV니까 그냥 두 개 곱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전기 용량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패럿. 그죠? 그럼 1.5 마이크로 패럿이죠. 자, 여기에다가 6V 곱해주시면 9.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됩니다.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Q는 CV인데 여기에서 충전시킨 상태에서 전원과 연결을 끊고
끊고 두 극판 사이의 간격 D를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자, 충전 다 된 상태에서 끊고 나면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자,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반으로 이렇게 줄여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변화가 없고 축전기가 이렇게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전위 차는 얼마가 되겠느냐? 여기 전위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지? 이게 여기에서는 얼마로 바뀌겠느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Q는 CV인데 뭐가 일정하죠? 충전 후에 끊어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뭔가를 조작하면 이미 모여있는 여기 플러스의 양은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일정합니다. Q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C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V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C가 어떻게 변하는데? 자, C는 D분의 S인데 얘랑 얘는 변화가 없죠? 그죠? 뭐에 변화가 있습니까? 요거의 변화. 요게 2분의 1이 되니까 요게 몇 배 되는 겁니까? 2배. 아, 이게 2배가 되는구나. 그러면 일정한 값을 유지하려면 얘는 2분의 1배. 2분의 1배니까 현재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전압이 몇 볼트예요? 6볼트죠. 그러니까 6볼트의 절반이 3볼트가 됩니다. 됐어요? 이해가니? 3볼트. 자, 이렇게 일단 픽대는 마무리하고 자, 저번 시간에 축전기 연결 하다 끝났죠? 자, 저번 시간에 축전기 연결했는데 잠시 요거 다시 보고 갈게요. 자, 직렬인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되면 자, 전원이 이렇게 V만큼 걸리면 자, 여기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가 갑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갑니까?
뭐가 가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전자가 이동하니까 여기에서 전자가 쭉 이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실제는 전류가 이동을 한 건데, 그러면 자, 이쪽에 있던 여기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중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원래 이 전원 스위치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중성 상태입니다. 중성 상태인데, 전원이 딱 걸리고 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들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들은 이쪽으로 차곡차곡 연결이 되는 거죠. 계속 쌓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될 때까지? 등전이가 될 때까지. 그죠? 즉, V와 같아질 때까지 전하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전하가 쭉 이동을 해서 Q만큼 모이게 되면, 자, 여기 Q만큼 모인다는 얘기는 여기는 얼마만큼 모이게 될까요? 여기 이쪽에 Q만큼 모이게 되면 이쪽은 얼마나 모일까요? 이쪽도 Q만큼 모여야 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쪽에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에서도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여기에 Q만큼 생기면 이쪽도 Q만큼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Q, 마이너스 Q 되면 2Q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랬을 때 여기가 플러스 Q면 여기는 마이너스 Q만큼 모인다고 했죠. 그러면 이 축전기에 모인 전하량은 얼마다? Q만큼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다가 도체판을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둬버리면 얘에 대한 것이 요 안에서 이 도체에서도 뭐 등전이가 될 때까지 전자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왜냐면 여기에 전기장이 쫙 걸릴 테니까 전기장이 이쪽으로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요만큼이 이제 이걸 모은 거고 Q만큼을 모은 거고 이렇게 합시다. 이만큼도 Q만큼을 모은 거야. 각각. 알겠죠? 그래서 여기 모이는 Q와 여기 모이는 Q가 같아진다. 즉 직렬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라고? Q가 일정합니다. Q가 일정하면 뭐가 또 일정해질까요? 뭐가 일정해질까요? 전기장도 일정해지죠. 왜냐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R분의 KQ죠. 그죠? 근데 R이 변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미 결정 나 있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K에.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얘 값도 여기 변화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걸려있는 전기장이 애초에 Q 때문에 전기장이 걸리는 거거든. 이렇게.
Q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이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리게 되면 요 사이에서는 등전이가 됐기 때문에 상쇄가 됐기 때문에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걸리겠죠. 여기도 이렇게 걸리겠죠. 뭐 여기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게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하의 양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전기장도 같이 일정해진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직렬 병렬에서 우리가 저항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전기가 아니고 저항의 직렬 연결 이런 거 할 때도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하고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한지 그 일정한 값 찾는 것이 제일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식은 이제 식유도는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지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게 Q고 여기 Q다. 그러면 요 사이 걸리는 전압은 어떻느냐?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가 V1, 여기가 V2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나누어집니까? 여기 전하하고 여기 전하가 있을 때 여기 전기장이 있죠. 그죠? 이 전기장이 걸려있는 D, 여기 걸려있는 D만큼 요거에 의해서 ED가 나타난다. ED가 뭐야? 요게 V거든. 그죠? 그러면 이 D랑 이 D는 항상 같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으면 뭡니까? 여기 전기장이 같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위와 여기 걸리는 전위 차가 같은 거죠. 그죠? 그러나 D가 달라지거나, 그죠? 그 다음에 안에 유전체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거나 얘가 달라진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위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을 수 있는 전기장 C, 전기 용량 C, 여기에서 모을 수 있는 전기 용량 C가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른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Q는 Q1, Q2, 뭐 세 개면 Q3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V가 V1과 여기 더하기가 아니죠. 같다고 전위가 이렇게 더했을 때 전체 전위와 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V는 뭐예요? V는 C분의 Q죠. 그래서 C분의 Q, C1분의 Q1, C2분의 Q2. 근데 요 Q 값들이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합성 전기 용량. 그게 여기 C입니다. 알겠죠?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요 C1하고 요 V1을 곱하면 요 Q1이 나오고요. 여기 C2, V2 값을 곱한 것이 여기 Q2가 되겠죠. 근데 이 Q1과 Q2가 같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직렬 됐고요. 병렬 한번 봅시다. 병렬. 자, 병렬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플러스면 플러스 극이니까 이쪽이 플러스가 이렇게 모이겠죠.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모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요 면적이요. 면적이. 자, 여기 간격이 있을 거고 여기 들어있는 유전체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다라고 보면 결국 병렬 연결은요. 극판의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극판의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야. 그죠? 그래서 자, 요건 이 사이에 전위가 일정합니다. 전위. 그래서 왜 이 사이에 전위가 일정하겠습니까? 충전이 완충이 돼 버리면 여기에 전압하고 어떤 지점이든 다 뭐가 된다? 등전이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전이랑 여기에 전이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가 일정하다? 전이 V가 일정하다. 알겠죠? 자, V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V1, V2, 뭐 V3, V4 이런 것들이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여기 Q1하고 여기 Q2가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이 면적이 훨씬 크거나 여기가 훨씬 작거나 두께가 다르거나 유전체가 다른 경우에 즉 전기 용량에 따라서 여기에서 모일 수 있는 값과 여기에서 모일 수 있는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체 Q는 Q1 플러스 Q2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여기 C1, C2라고 하면 전체 전기 용량 곱하기 이제 전위를 해주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CV는 C1, V1, C2, V2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V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요게 뭡니까? 요게 합성 전기 용량이다. 합성 전기 용량 병렬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 유전체를 넣는데 동일하게 넣지 않고 반반 다르게 넣는 경우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직렬, 병렬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걸 갖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걸 한번 봅시다. 뭐냐면 축전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진공이다 라고 하면 입실론 제로. 그죠? 이렇게. 면적이 S고, 그 다음에, 사이 간격이 D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의 전기 용량은 이렇게 되겠죠? D분의 S에 입실론 제로. 그죠? 지금 화면 여기까지 나오나? 절로 갈까? 작을 것 같은데?
나와? 여기 나오지? 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전체를, 넓이 똑같은 겁니다. 너무 늦게 그렸나? 요걸 조금 더 그릴까? 자. 여기 유전체하고 이쪽 유전체를 다르게 넣는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요 경우는 어떤 경우와 같으냐? 어떤 경우와 같으냐? 이런 경우와 같다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이죠. 그죠? 유전체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넣고 이만큼 넣어가지고 반반 다르게 넣게 되면 일종의 병렬 연결한 효과가 나타나요. 알겠어요? 병렬 연결한 효과.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봅시다. D는 변화가 없지요? 그죠? D는 그대로고 S는 면적은 이 절반을 쪼개가지고 요만큼 만들었으니까 면적이 S에서 2분의 S가 된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자, 입실론 제로에서 입실론 1이 됐고, 또는 입실론 2가 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외웠을 테니까. 자, 여기에서, 요걸 먼저 한번 보죠. 유전율은 비유전율이라는 게 있었죠. 비유전율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유전상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이렇게 카파로 많이 씁니다. K자 쓰시면 돼요, 그냥. 근데 우리가 앞에서 비유전율을 뭘로 배웠느냐면 입실론 R 요걸로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자, 얘의 비유전율 따질 때는 자, 이쪽 걸 A라고 두고 이쪽 걸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입실론 A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 1 맞나요?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실론 B는 입실론 제로분의 2 이렇게 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일 때는 C 합성 전기 용량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전기 용량이 C였는데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진 이 전기 용량을 구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 달라진 전기 용량은 병렬이면 요걸로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입실론 자, C1
C1 플러스 C2 라고 해볼게요. 뭐 A, B라고 하셔도 되겠고. 자, 여기에 얘는 요 값이어야 되겠죠. 그지? 이걸 먼저 구해봅시다. C1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냥 C1은 입실론 1, 그 다음에 D는 그대로입니다. D는. 그러나 S가 어떻게 됐어요? 절반 됐죠? 2분의 S. 자, 여기에 입실론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이렇게. 자, 그대로 넣어보죠. 입실론 A,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분모 2는 내려오고, 자, D분의 S. 자, 여기서 이만큼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얘죠? 그죠? 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C1이 2분의 입실론 A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C2는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만 달라지겠습니까? 유전율만 달라지겠죠? 그죠? 요게 이제 비유전율입니다. A와 B가. 그죠? 여기에 C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값 자체가, 자, C-가 C1 플러스 C2가 될 텐데, 두 개를 더해보면, 자, 2분의 C 앞으로 빼내고, 이런 형태로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이 자, 여기 유전율이 다른 유전체를 두 개를 반반씩 이렇게 옆으로 해서 넣게 되면 병렬 효과가 돼서 비유전율의 합에 대해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기 용량이 절반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 값 때문에 전체 값이 절반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녀석은 이런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문제를 만약에 접할 때는 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비유전율 값들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알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유전체를 저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위아래로 해서 넣어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넣는, 여기가 입실론 1, 여기에 입실론 2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어떤 연결과 같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자, 이런 연결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D라고 하면 두께가 D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2분의 D 이렇게 간격이, 극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면서 넓이는 변화가 없고요. 여기에 입실론 1, 입실론 2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직렬 형태가 되는 거죠. 직렬. 그럼 똑같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 S는 그대로고요. D가 2분의 D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입실론 1, 입실론 2,
이런 거가 들어가니까 얘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요거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비유전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C1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게 C1 전기 용량 C1, C2 이렇게 잡으면 자, C1은 입실론 1 그 다음에 2분의 D의 S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입실론 A,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D분의 S의 2가 요 앞으로 나갈까? 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C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건 C1은 결국 이 입실론 A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2는 이 입실론 B의 C. 자, 직렬이기 때문에 합성 전기 용량은 자, C-라고 해볼게요.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C-는 C1 플러스 C2분의 C1, C2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뭡니까? 이 C에 묶어내고 자, 입실론 A 플러스 입실론 B 그 다음 두 개를 서로 곱하면 4C 제곱 입실론 A 입실론 B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위아래 약분하면 자, 이런 값을 가지겠네요. 그래서 원래 C에 대해서 2배가 되면서 이런 유전상수의 관계를 가지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진공에서의 유전율에 대해서 측정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값에서 D가 변하거나 S가 변하거나 이런 전기 용량에 따라서 전하를 모으는 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전체를 사이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유전체를 측정기 사이에 넣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전기 용량을 전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전하량을 늘려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모으는 게.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됐을 때 비유전율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요런 형태로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겠고. 그죠? 이게 더 많이 모으는 거 맞습니까? C에 대해서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이 값이 이보다 크면은 커지는 거고, 그죠? 이보다 작으면 작아지는 걸 거잖아. 그죠? 얘네들은 1 이상일까? 1 이하일까? 뭘까? 1하고 같을까? 뭘까?
이 진공보다요, 다른 물질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넣는 것들이 더 큰 값을 가집니다. 유전율이 커요. 그래서 1 이상인 거예요. 1 이상.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전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합 연결 이런 것들을 쓰고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은 이렇게 넣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실제로 이렇게 넣는 거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렇게 선을 빼가지고 하는 거는. 축전기 안에서 그냥 이렇게만 넣어버리면 이 회로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형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축전기를 사용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저기 몇 페이지를 가느냐면 47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축전기에 저장이 되는 전기 에너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에 축전기가 여기다 해도 저기다 해도 이제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채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차는 거죠. 그죠? 차츰차츰, 즉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완충이 되기까지는, 충전되려면. 그래서 처음에는 전압가 하나도 없다가 점점점 전압이 따라 높아지면서 이렇게 증가를 해요. 자, 전압이 왜 높아질까요? 전위차가 왜 높아집니까? 당연히 처음에 여기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만약에 10V야. 그죠? 근데 이 사이가 1V가 될 수 있겠죠? 맞나요? 왜? 처음에 여기 얼마 안 모였을 때. 그러니까 등전이가 아니죠? 등전이가 아니니까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이면 얘가 2V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모이면 3V, 4V 이런 식으로 점점점 전위차가, 여기 전위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10V가 딱 되면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Q와 V 관계 그래프가 이렇게 일차함수 형태로 되는 거야. 일차함수. 그지?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면적은 QV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면적이 되겠지만, 자, 이 QV 값, QV는 뭐죠? 우리가 이거 배웠었잖아. 이제? 이게 뭐였어요? 이게 전하고, 이게 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V의 전이차에 대해서, 1쿨롱, 요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즉,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힘이 필요하죠. 그죠? 그 힘이 들 텐데, 그 힘을 이용해서 한 일값이 QV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 맞죠? 누가 해준 일입니까?
이거 누가 해준 일일까요? 이 일이잖아. 이 일을 누군가 해준 일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해준 거예요, 이걸? 어? 누가 해줬을까? 축전기가 축전기한테 일을 해줬다고? 어? 전지에 무슨 에너지가? 그래, 화학 에너지라고 말해야지. 건전지의 화학 에너지가, 그죠? 기전력을 발생시키잖아. 그죠? 계속해서 이 10V 찬하게 여기에 10만큼 더 높아지게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계속 기전력에 의해서 이게 벌려주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이게 화학 에너지가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이만큼 여기다 채워준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충전된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보통 기호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거 식을 바꿔봅시다. C를 이용을 해서 Q는 CV니까 Q 자리에다가 C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CV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V를 없애봅시다. 여기다가 V 자리에 요걸 넣으면 2분의 1 C분의 Q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 변환을 해볼 수 있겠네. 어쨌든 기본은 이겁니다. QV. 이거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변형시키면 되니까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줬느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앞쪽에 선생님이 안 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 보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기 46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요거 이해되죠? 자, 467페이지에 거기 네모 2번 찾았습니까? 평행판, 극판 사이의 거리 D를 D''로 넓힐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유도하고 뭐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뭐 간단하게 유도도 해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물리량을 보고 물리량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먼저 평행판, 극판 사이 거리 이거를 D에서 D''로 바꿨어요. 그죠? 자, 넓혔다라고 했습니다. 넓혔다. 넓혔기 때문에 D''가 D보다 조금이 더 큰 겁니다. 그죠? 뭔가 좀 더 커진 겁니다. 넓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항상 그 축전기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전원에서 뽑아낸 상태인지를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충전 후 자, 스위치 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전원하고 연결을 끊었다. 충전된 거 내가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충전해서 뽑아버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뽑았어요. 그럼 여기 이미 Q만큼 저장이 돼 있겠죠? 그죠? 자, 이거를 이렇게 넓혔어. 여기가 이제 D인데. 요렇게 D-로 딱 넓혔어요. 자, 넓히면 이 Q가 변하니 안 변하니? Q의 양이 안 변하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가 자 4개를 그렸다라고 쳐볼게. 마이너스가 4개다.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거리가 늘어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서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장. 자,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전기장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전화 때문에. 그지? 전화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기장은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유전율이 바뀌면 몰라도 유전율이 전혀 안 바뀌었잖아. 거리만 딱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장 E가 여기에 전기장 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뭐가 일정하다? Q랑 E가 일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유전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걸까? 자, 이 D가 늘어났죠? 그죠? 우리가 전위 V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 D인데 이거는 안 변했다고 하니까 이게 늘어난 거죠. 이 전위가 늘어난 겁니다. 만약에 여기 5V만큼 있었는데 이게 6V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더 멀어지더라도 그대로 잡아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당연히 여기가 5V인데 이때도 5V면 간격이 늘어나면 얘네들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그렇지 않죠. 전기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뭔가가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전위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에 한번 보세요. 전기 용량은 당연히 T랑 반비례 관계니까 감소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위차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Q는 CV인데 이게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D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감소를 하겠죠. 그죠? 감소하면 얘가 증가한다는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축전기에 저장되는 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 에너지 증가할까 감소할까? 얘는 일정한데 얘가 증가한다면 증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왜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이게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아까 충전될 때는 그 건전지의 화학 에너지가
일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된 거죠. 그럼, 뭐라고? 늘리면서 그렇죠. 늘리는 게 여기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알겠어요? 물리적으로 이게 늘렸잖아요. 늘리는데 이게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일을 해주는 겁니다. FD만큼.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선 공식 유도 막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물리량에 대한 개념,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축전기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가고, 요게 돼야지만 나중에 축전기는 교류 쪽에서, 교류 회로 쪽에서 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좀, 많이 다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물어보는 게 전기 용량, 전이차, 그 다음에 에너지 변화량, 외력의 한미. 그러면 그 당기는 힘은 또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까지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외력이 당기면서 늘린 것이 에너지 저장이 돼가지고 퍼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에 스위치를 닫아놓고, 밑에 있으니까 좀 그러네. 여기다가. 자, 스위치 닫은 채. 넓히는 경우입니다. 자, 스위치를 닫았으면은,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Q만큼 딱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V라고 하면 여기도 이만큼 V만큼 전이차가 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자, 늘렸다. 이만큼 늘렸어요. 자, 여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Q만큼 모여 있을까요? 자, Q만큼 모여 있을까?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서 그냥 Q만큼 모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벌리게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값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 여기가 V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요? V가 돼야 되겠죠. 등전이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하들이 모인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모일 거 아니야?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V가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V가 일정한데 D가 늘어났죠? D가 늘어나면 자, 여기 D'라고 하면 D가 늘어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전기장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일정한데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sorry. V는 ED. 자, 요게 일정한데 요게 늘어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요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전기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전기 용량은 일단 간격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감소할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 전기장이 감소를 했으니까 전하량도 감소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하량 감소, 전기장 세기 감소, 이런 식으로 다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축전기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Q는 CV죠? 그죠? 자, 요게 일정하죠? 얘 감소했으니까 얘도 감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감소해야죠. 얘가 일정한데 얘가 줄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는데 여기 제곱 붙어 있으니까 더 감소. 그죠? 등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도보다는 이렇게 물리량의 관계들을 파악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 보입니까? 평행판 사이를 유전체 입실론 제로로 채울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할게요. 충전 후 스위치를 열어 놓은 경우, 그러면 전하량이 일정하겠죠? 그죠? 자, 전하량이 일정하면, 유전체가 만약에 더 유전율이 증가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전기 용량이 늘어나겠죠? 그죠? 전기 용량이 늘어나니까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 전기장. 항상 충전 후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충전 후 이렇게 열어버렸다, 빼버렸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합니다. 유전체를 넣었을 때는 이게 일정할까요? 얘는 무조건 일정한데 얘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유전체를 넣으면. 이해가니? 보세요. 요거는 거리만 조정을 해줬죠. 이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의 Q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유전율하고 관계가 있는데 유전율이 큰 게 들어가면, 요게 큰 게 들어가면 요건 변하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은 거기 비유전율 값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새로운 전기장 자체가 비유전율에 대한 값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감소하고 전압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죠? 전기 용량은 요건 증가를 합니다. 왜? 유전율이 더 센 걸로 집어넣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같이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바뀌었을 때냐, 유전체를 집어 넣었을 때냐, 그걸 볼 때 충전 후 스위치를 열었느냐, 닫은 상태로 보느냐,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공부를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요건 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까지 요거 축전기 끝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전류와 전기 저항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축전기 공부를 충분히 해 두도록 합니다.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했지만 그 배운 내용들에 더 알파 플러스가 첨가가 돼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 해야지만 자기를 배우고 나면 전기와 자기의 관계, 즉 교류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회로들, 복잡한 녀석들 가지고 또 벡터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 쪽이 어려워요. 그래서 전자계약 쪽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교류 회로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히 복습을 잘해 가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